이번에는 롬에 대해서 설명하고 롬의 종류인 엠롬, 피롬, EEPROM, 플래시 메모리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롬은 리드 온리 메모리로 읽기 전용 메모리를 말합니다. 롬은 비휘발성 메모리입니다. 전원 공급이 중단되어도 저장된 데이터 값을 그대로 유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롬에는 OTP, 즉 한번 프로그램할 수 있는 엠롬, 피롬과 MTP, 멀티플 타임 프로그래머, 즉 여러 번 프로그램이 가능한 EPROM, 플래시 메모리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롬의 구조는 이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램과 마찬가지로 스토리지 어레이가 있고 어드레스를 칼럼 어드레스와 로우 어드레스와 칼럼 어드레스 구분해서 디코딩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라이스테이트 버퍼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출력하거나 아니면은 단절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드레스 마찬가지로 어드레스가 동일하게 있고요. 이 경우에는 칩 셀렉트와 컨트롤 시그널은 아웃풋 이네이블이면 충분합니다. 롬은 기본적으로 리드 온리이기 때문에 리드 오퍼레이션만이 필요해서 램과 같이 리드 라이터 이런 바이트 스테이터 시그널이 필요 없게 되겠습니다. 롬 타입을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엠롬이 되겠습니다. 엠롬은 마스크 롬으로서 제조 과정에서 데이터 값을 써넣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데이터를 변경하는 것이 어렵고요. 불가하고요. 주로 연구 데이터 저장용으로 이 엠롬을 사용하게 됩니다. 엠롬은 수량이 적은 경우에는 비싸지만은 대량 생산인 경우에는 최저 값이 가장 싼 롬 형태가 되겠습니다. 대신에 마스크 롬은 제조 과정에서 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고정 비용이 높습니다. 다음은 피롬, 즉 프로그래머블 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피롬은 현장에서 한 번만 쓸 수 있습니다. 즉 OTP가 되겠습니다. 원타임 프로그래머, 즉 한 번만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조가 완료된 후에, 즉 생산자가 이 피롬을 만든 후에는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서 임의로 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피롬의 데이터 쓸 경우에는 특별한 장치, 즉 롬라이터가 필요합니다. 피롬은 융통성과 편의성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대량 생산에 유용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밑에 있는 그림은 피롬의 내부 구조를 보여주는데요. 엠롬과 차이점은 이와 같이 프로그램 이네이블 시그널이 있다는 겁니다. 프로그램 이네이블을 사용해서 이 칩의 내용을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EPROM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EPROM은 이레이저블 피롬입니다. 피롬이 OTP인 것에 반해서 이레이저블 피롬, 즉 EPROM은 MTP가 되겠습니다. MTP이지만은 실제로 데이터를 지우고 쓰는 이 메커니즘이 조금 다릅니다. 즉, EPROM인 경우에는 데이터 삭제는 자외선을 사용해서 삭제를 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외선을 칩 내부에 주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칩 패키지 외부에 창이 있고 칩 내부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지울 때는 UV, 즉 자외선 등 밑에다가 오랜 기간 놔두게 되면 이 안에 있는 데이터들이 다 지워지게 됩니다. 지워진 다음에는 EPROM 라이터나 프로그래머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다시 써넣게 되고, 데이터를 써놓은 다음에는 이와 같이 노출시켜 놓으면은 주변에 있는 자연에서 들어오는 자외선으로 데이터가 훼손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종이 스티커 같은 걸 붙여서 빛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방지하고 있습니다. 즉, 피롬은 데이터 삭제를 자외선으로 하고 데이터 쓰기는 전용 EPROM 라이터나 EPROM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쓴다. 그리고 데이터가 저장된 후에는 차광실을 부착해서 보관해야 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EEPROM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EPROM은 Electrically Erasable PROM이 되겠습니다. 즉, EPROM이 UV, 즉 자외선을 통해서 데이터를 지우는 반면에 이 EEPROM은 정기적으로 바이트 단위로 데이터를 삭제하게 됩니다. 읽기보다 쓰기 동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롬이 되겠습니다.
즉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 여기 하이볼테지 제너레이터 로직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플래시 메모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래시 메모리는 EEPROM의 특수한 형태로 비휘발성 메모리이면서 EEPROM과 EEPROM의 중간 정도의 가격과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EPROM보다 빠른 데이터 삭제가 가능하고요. 집적도가 매우 높습니다. 플래시 메모리의 특징은 바이트 단위 데이터 삭제가 불가하고 데이터를 삭제할 경우에는 지울 경우에는 블락 단위로 지워야 합니다. 이 그림은 플래시 메모리 셀을 단면으로 잘라서 보여준 그림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플로팅 게이트를 빼버리면은 일반 로직에서 사용되는 모스펫 트랜지스터 구조이지만은 이와 같이 중간에 플로팅 포인트를 넣어서 데이터를 이곳에 저장하게 됩니다. 플래시 메모리의 단점은 매우 중요한 특징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바이트 단위 삭제가 안 되고 블록 단위로 삭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매우 중요한 플래시 메모리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즉 메모리가 마모된다는 겁니다. 웨어링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메모리는 마모라는 게 없습니다. 다만 이 플래시 메모리인 경우에는 데이터 마모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삭제한 다음에 쓰는 동작이 무한하지 않고 유한합니다. 따라서 이 마모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웨어 레벨링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즉 메모리 셀을 균등하게 삭제 쓰기를 함으로써 메모리 전체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오버 프로비저닝이라고 하는데 플래시 메모리에 필요한 작업, 즉 웨어 레벨링이나 게비지 컬렉션, 배드블럭 매니지 같은 것 이런 작업 등에 필요한 예비 공간을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을 갖다가 오버 프로비저닝이라고 합니다. 플래시 메모리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 첫 번째 타입인 낸드형 플래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낸드형 플래시는 1987년 도시바에서 발표한 메모리 타입이 되겠습니다. 빠른 삭제와 쓰기가 가능하고요. 작은 칩면적을 사용하기 때문에 집적도가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수명이 길고요. 메모리 액세스는 블럭 단위로 합니다. 랜덤 액세스가 아닌 블럭 단위 액세스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용량 저장 장치에 적합한 플래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본 구조는 이와 같이 비트라인이 있으면은 워드라인을 통해서 메모리 셀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구조가 낸드 게이트의 서킷과 유사하기 때문에 낸드 플래시라고 이름 지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플래시 메모리 타입은 노어 플래시입니다. 88년에 인텔이 발표한 플래시 메모리 구조입니다. 이 노어 플래시는 블락 액세스가 아닌 이뮤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랜덤 액세스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노어 플래시는 대용량 데이터 저장보다는 프로그램 롬에, 즉 바이트 단위 액세스가 가능한 메모리로 플래시 메모리로 사용하는 데 적합합니다. 구조는 이와 같이 비트라인에 대해서 워드라인이 배열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는 마치 노어 게이트를 구현한 회로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노어 게이트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낸드와 노어 플래시의 메모리를 비교한 것이 되겠습니다. 용도에 따라서는 낸드는 파일 저장 또는 노어는 코드 익스큐션, 즉 프로그램 저장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캐패시터, 용량은 낸드 플래시가 높습니다. 비트당 코스트는 낸드가 좋고요. 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파워 소비는 마찬가지로 낸드가 훨씬 좋습니다. 대기 상태에서 소비 전력은 노어가 훨씬 좋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스피드는 낸드, 리드 스피드는 노어가 좋습니다. 따라서 이 특성을 살펴보더라도 낸드는 대용량 데이터 저장에 적합하고 노어는 프로그램 코드 저장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플래시 메모리 타입에 따라서 엔듀어런스 레이트, 즉 수명이 결정되게 되는데요. SLC, MLC, TLC 낸드인 경우에 쓰기 가능한 횟수가 이와 같이 다릅니다. TLC인 경우는 1000번 정도 지웠다 쓰는 게 가능합니다. SLC 노어 게이트인 경우도 이와 같이
쓰기 속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낸드와 노어를 비교하면 일반적으로 노어 게이트가 수명이 오래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